산들산 부인과 분만실 앞 폭도는 새벽 공기로 차가웠다. 소미는 배를 움켜쥐고 의자 모서리에 앉아 깊게 숨을 몰아쉬었다. 규칙적인 진통이 오기 시작했지만 남편 은철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는 계속 연결됐지만 받지 않았다. 의사가 보호자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자 간호사가 대신 팔찌 확인과 동의 서류를 챙겼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은철이 휘청거리며 들어왔다. 술 냄새가 먼저 복도를 채웠다. 뒤이어 시어머니 명자도 성큼성큼 걸어왔다. 늦어서 미안하다. 근데 오늘 회사 사람들하고 중요한 자리였어.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저 진통 와요. 내가 임신한다고 내 인생이 멈추는 건 아니잖아. 명자가 소민을 훑어보며 말했다. 애 낳는 게 무슨 전쟁이냐. 여자라면 다 하는 거지. 그나저나 아들은 맞지? 딸이면 우리 집 대가 끊긴다. 소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복도 끝에서 다른 산모 보호자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간호사가 다가와 정중히 제지했다. 낮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산모분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은철은 간호사에게 손을 휘저었다. 우리가 가족인데 뭘 간섭해요. 지금은 환자 안전 구역입니다. 명자가 갑자기 소민의 손에서 폰을 낚아챘다. 이런 것만 붙들고 있으니 애가 늦지. 주세요. 버릇없기는. 시어머니 말에 대답부터 해? 내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소민이 폰을 되찾으려 손을 뻗는 순간 은철이 손목을 거칠게 비틀었다. 통증이 번개처럼 올라왔다. 조용히 하라고 했지. 복도에 있던 아빠 한 명이 벌떡 일어나 외쳤다. 지금 폭력 보셨어요? 간호사님, 경찰 부르세요. 진정하세요. CCTV에 모두 기록됩니다. 의사 호출벨이 울리고 휠체어가 밀려왔다. 소민은 그제야 겨우 몸을 맡겼다. 명자가 뒤에서 중얼거렸다. 쇼는 수술실 앞에서 산과 과장이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산모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기다리세요. 더 이상 자극하지 마세요. 문이 닫히자 복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 고요를 깨고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손에 큰 보자기를 든 여인이 뛰어나왔다. 소민의 이모 혜자였다. 부산에서 밤차를 타고 올라온 사람이었다. 우리 소민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손을 잡아주며 안내했다. 수술실 앞에서 대기 중이세요. 지금 분만 진행 중입니다. 혜자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상황을 알아챘다. 누군가 낮게 속삭였다. 남편이 술 먹고 손 비틀었다더라. 시어머니도 말 막해. 혜자는 커다란 보자기를 의자에 내려놓았다. 안에는 미역, 배즙, 따뜻한 담요가 들어있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분만실에서 첫 울음소리가 터졌다.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다. 건강한 딸입니다. 산모도 안정을 찾았어요. 복도에서 박수가 났다. 그러나 은철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딸이라고? 명자가 혀를 찼다. 아이고, 이 집 팔자는 왜 이러니? 혜자가 앞으로 나섰다. 축하부터 하세요. 아이가 무슨 죄예요? 당신이 누구야? 산모 이모입니다. 지금 같은 말씀을 또 하시면 녹음하고 고소할 겁니다. 간호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상황 전부 CCTV에 남아 있습니다. 병원 측도 보호자 폭력에 대해 경찰 신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 혜자는 산모실에서 조용히 소민의 손을 잡았다. 이모가 여기 있을게.
자고 깨면 첫 끼 미역국 먹자. 소민이 낮게 속삭였다. 이모 무서웠어요. 아기 태동이 멈출까봐 숨이 막혔어요. 이제 끝났어. 끝내자. 다음 날 아침 병원 법무 담당과 상담이 진행됐다. 간호 기록, 응급 호출 로그, CCTV, 목격자 연락처가 한 장씩 정리됐다. 혜자는 오래전 남편을 사고로 잃고 혼자 자식 둘을 키웠다. 서러움이 무엇인지, 버텨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었다. 신고 직후 지역 커뮤니티에 병원 대기실 목격담이 올라왔다. 과장 없이 사실만 적혀 있었다. 아이 낳으러 온 산모에게 남편이 손찌검을 했다. 시어머니는 딸이면 대가 끊긴다고 했다. 간호사는 끝까지 산모를 지켰다.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기자가 연락을 해왔다. 혜자는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산모와 신생아의 얼굴은 절대 노출하지 마세요. 폭력의 구조만 다루세요. 저녁 뉴스는 병원의 모자이크된 영상 일부와 함께 산부인과 폭력의 심각성을 짚었다. 다음 날 아침 은철의 회사에는 수십 통의 항해 전화가 걸려왔다. 인사팀은 긴급 면담을 열었다. 사내 윤리 규정 위반입니다. 무기한 업무 배제입니다. 개인사인데요.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명자가 다니던 성당에서는 봉사팀장이 조심스레 말했다. 권사님, 한동안 쉬세요. 신자들이 불편해합니다. 동네 시장에서도 속삭임이 따라붙었다. 딸이면 대 끊긴다는 그 집, 산모 손목 비틀었다는 그 사위. 이틀 후 경찰이 은철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술김이었다고 반복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실수였어요. 형사는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붉은 자국이 남아있는 손목, 동의서 작성 당시에 떨린 필체, 간호 기록에 남은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승 문구. 실수의 결과가 누구에게 갔는지 보이십니까? 조사는 길지 않았다. 접근 금지 임시명령이 신속히 발부되었다. 병원 퇴원 당일 명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 문 앞에 섰다. 혜자가 막아섰다. 돌아가세요. 며느리 보러 왔어. 명절 인사하듯이 사과하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변호사 통해 연락하세요. 소민은 집으로 돌아와 갓난아기와 짧고 얕은 잠을 나눴다. 새벽 수유를 마치고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혜자는 작은 가습기를 틀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다. 내가 지켜.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일주일 뒤 법률구조공단의 여성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왔다. 자료는 이미 병원에서 정리해 주었다. 변호사는 메모를 넘기며 말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보호명령, 양육권 제한,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낯선 번호는 받지 마세요. 그 사이 커뮤니티에서는 뜻밖의 연대가 이어졌다. 산후도우미 협회에서 무료 방문을 제안했고 동네 엄마들이 이유식 레시피와 수육 쿠션을 나눠주었다. 소민은 낯선 친절에 어리둥절했지만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다. 첫 공판날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는 증거 목록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했습니다. 은철의 변호사가 선처를 구했지만 CCTV의 시간 스탬프와 간호사 진술, 의무 기록은 냉정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분노조절 프로그램 이수, 접근금지 3년,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사회봉사 명령에는 산부인과 보호 업무 보조가 포함됐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가정은 누구에게도 폭력의 면허가 아닙니다. 선고가 끝나자 혜자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숨 쉬자.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봄이 오고 아기 지아는 100일을 넘겼다. 첫 뒤집기를 하던 날 소미는 웃다가 울었다. 지아나, 잘했어. 엄마가 다 봤어. 혜자가 휴대폰으로 서툰 동영상을 찍었다. 보라색 내복이 잘 봤네. 우리 집 모델이야. 이모, 그날 병원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그날 너는 아기를 지켰고 간호사들은 내 곁을 지켰고 우린 증거를 지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한동안 소식을 끊었던 명자가 편지를 한 장 보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내가 틀렸다. 대를 잇는 건 피가 아니라 품이다. 손녀를 한 번만 멀리서 보고 싶다. 혜자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탑장은 나중에. 내 마음이 괜찮아질 때. 소미는 긴 고민 끝에 짧게 적었다. 사과는 받습니다. 그러나 경계는 유지하겠습니다. 지안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거리를 두겠습니다. 여름 초입 동네 보건소 모유수유 강좌에서 강사가 자원봉사자를 찾았다. 첫 수유 때 힘들었던 분 나눠주실래요? 소미는 잠시 망설이다 손을 들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던 날 복도에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병원과 간호사들이 저를 다시 세웠습니다. 도움을 받았으니 저도 돌려드리려고요. 강의가 끝날 때 젊은 아빠 한 명이 다가와 깊이 인사했다. 형편없이 굴던 제가 오늘 배웠습니다. 아내 손부터 잡겠습니다. 가을이 되자 지아는 첫 걸음을 뗐다. 작은 발이 탁탁 바닥을 찍었다. 소미는 두 팔을 벌리고 아이를 받았다. 창밖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혜자가 차를 내오며 웃었다. 우리 집엔 시끄러운 소리가 없다. 울음과 웃음만 있다. 소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폭력은 문 밖에 두고 사랑만 들릴게요. 얼마 뒤 은철이 분노 조절 프로그램 수료 확인서를 들고 보호관찰소에서 나왔다. 몸이 야위고 눈빛이 가라앉아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봤다. 휴대폰엔 미답의 메시지가 길게 남아 있었다. 양육비 입금 완료. 면에는 보호명령 기간 종료 후 상담가 동석하에. 짧고 명확한 문장들 뿐이었다.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소민과 혜자는 지안에게 작은 책을 읽어주었다. 가족은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가족은 서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요. 지안이 책장을 넘기며 물었다. 엄마, 사랑이 뭐야? 소민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사랑은 지키는 거야. 혜자가 살며시 말을 보탰다. 그리고 사랑은 배우는 거지. 늦게라도. 밤이 깊어 집안이 고요해지자 소민은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다. 분노는 나를 태우지만 경계는 나를 지킨다. 연대는 우리를 살린다. 그녀는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불을 껐다. 따뜻한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 2개가 겹쳤다. 한 집의 심장 소리가 다시 일정한 박자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박자는 오래, 안전하게, 사랑으로 계속될 것이었다.